미래 산책 연습, 박솔매 장편소설. 정승이 어떻게 처음 애인을 만나게 되었는지 수미에게 이야기한 곳은 두 사람이 함께 묵은 호텔방 안이었다. 두 사람은 주로 이메일로 서로의 소식을 전했고 한 달에 한두 번 전화통화로 좀 더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위태로울 때, 밑으로 꺼져가는 기분일 때, 몸을 일으키기 힘들 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전화를 했다. 그렇게 이메일과 전화로만 소식을 전한 지는 반년이 넘었고 한동안 만나지 못하다 운이 좋게 시간이 맞아 이번에 함께 호텔에서 묵게 된 것이다. 정승은 5년 전에 이혼을 했고 그 이후로 수미에게 애인을 소개하거나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밝힌 적은 없었다. 그보다는 육아의 고됨, 아이의 놀라운 말과 행동들, 경제적 어려움과 고투, 마찬가지로 이혼한 어머니와의 복잡한 관계 같은 것을 이야기했다. 수미는 지금 내가 무얼 하고 있나? 대학을 졸업하고 한참 지난 뒤 시작한 유학이라는 선택에 대해 공부를 따라가다가도 문득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을 때가 있었다. 그럴 때 친구인 정승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를 들어 발표 준비를 하느라 밤을 새워야 할 것 같을 때, 끊임없이 스스로가 의심스러울 때, 그럴 때 수미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두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또 들어주었다. 수미는 신경이 곤두서고 불안함이 두통으로 나타날 때 정승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털어놓고는 했는데 어째서 자신이 지금 어떻다는 것을 단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두통이 가라앉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무언가를 시작할 의욕이 생기는지 늘 조금은 놀라웠고 조금은 안도하게 되었다. 그러다 듣게 되는 정승의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아이가 갑자기 영원히 죽기 싫어 라고 말했다는 것. 그때 갑자기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얼마 전 받은 정밀검사 결과가 음성이었다고 말하며 똑같이 아 죽기 싫어 라고 말했다는 것. 수미는 웃으며 정승의 그런 이야기를 듣다 문득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일 때 혹은 차 좀 우리고 올게 라고 말하며 뜨거운 물을 컵 안에 따를 때 그러다 뜨거운 김이 얼굴로 들이닥칠 때 문득 삶이 저곳에서도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그 선명한 당연함을 그 순간 이해하게 되고는 하였다. 이모랑은 무슨 이야기 했어? 너랑 비슷한 이야기 했지. 수미는 아침까지 함께 있던 언니를 잠시 생각했고 친구에게는 이모라고 말했지만 집에서는 언니라고 부르는 그 얼굴을 떠올렸다. 오늘 아침까지 함께 있던 그 얼굴은 현재의 얼굴과 몇 년 전의 얼굴과 20여 년 전의 얼굴이 합해져 떠올랐고 바로 그 언제라고 할 수 없는 얼굴로 남을 것이라는 것을 수미는 깨달았다. 정승은 이어서 너는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는데 수미는 문득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누가 누구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니를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다. 나는 잘 지냈고 잘 지낼 것이라고 수미는 대답했고 그렇다면 어떻게 처음 언니와 만나게 되었는지를 써둬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큰외삼촌네는 같은 동네 근처에 살았고 이 집에는 할머니와 수민의 가족이 살았다. 학교에 갔다 돌아오면 동생이 있거나 아니면 아무도 없을 때가 많았다. 엄마는 큰 외삼촌 가게를 봐주러 나갔고 동생도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다 올 때가 많았다. 수민은 학교가 끝나면 집에 와서 책을 보거나 가만히 앉아서 무슨 일을 할지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어떨 때는 한참을 걷다 집으로 돌아왔다.
언니는 그때에도 이 집에 있게 될까? 수미는 몸을 떨다 다시 잠이 든 언니의 얼굴을 보면서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지 생각했다. 이렇게 살아있지만 젊은 얼굴이지만 수미는 언니가 인생을 완전히 엎질러 버렸다고 생각했다. 누가 일을 맡길 수도 없고 아무도 언니와 결혼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 언니는 공부를 계속할까? 잘 모르겠다. 누군가 언니의 친구들이 언니를 도와줄까? 그렇다면 완전히 말아먹은 건 아닌 것일까?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도 평범한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완전히 잘못되었다. 수미는 이틀 사이 몇 차례나 이곳에 함께 왔던 언니가 마치 이곳 어딘가에서 두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순간 들었다. 우리 모두는 각각 다른 사람으로 각기 다른 순간과 국면을 가지고 각자에게만 생생한 순간들을 살아가는데 우연히 언니와 함께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좋았다는 생각, 그리고 그 자리에 친구와 다시 오게 되어서 좋다고 수미는 생각했다. 우리는 웃고 있고 우리는 웃고 있어. 정승은 웃으며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물었고 수미는 웃으며 손을 뻗어 정승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내가 친구로부터 연하장을 받은 것은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은 어느 날이었다. 내가 그를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재작년 가을이었는데 그는 그때 30대의 마지막 생일이 지났다고 말했다. 친구는 그때 그런 말을 했는데 나는 오래 살게 될 것 같지 않아. 일찍 죽을 것 같아. 일찍이 언제야? 내가 묻자 그는 진지한 얼굴로 70살 정도가 아닐까 하고 말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나는 친구가 말한 이른 죽음의 나이에 가까워지는 60대 여성인 최명안을 만나게 되는데 최명안은 이른 죽음은커녕 내 주변의 누구보다 활기가 넘쳤다. 최명안이 자주 이야기하는 주제 중 하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며 최명안의 집 소파에 앉아있는 오후의 시간에는 어쩐지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나는 내가 당장 처리하고 신경 써야 할 생활의 여러 문제들은 떠오르지 않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 혹은 인류의 일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럴 때면 현재를 살고 있는 나는 지금 어떤 시간 속에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식으로 나 자신을 멀리서 바라보며 인식하게 되는 드문 상태 속에 있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그 상태는 차를 한 잔 마시는 정도의 시간 동안에만 가능한 것이었다. 차를 마시고 다시 물을 끓이러 갈 때, 고개를 돌려 해가 지고 있음을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 순간 페이지를 넘기듯 그런 시간은 뒤를 돌아 다른 세계로 사라져갔다. 그런 후 어느 날 최명하는 자신이 120살까지 살게 될 것을 대비하여 여러 보험과 연금을 들어두었고 아파트도 여러 채 가지고 있음을 밝히며 100살이 넘으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회고록을 쓸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최명하는 동시에 지구는 그 전에 이미 기후변화로 그 끝이 확실히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회고록은 쓸지도 몰라. 아무튼 그럴 것이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한다고 했다. 지구는 끝이 날 가능성이 높고 나 자신은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는 그 양쪽 모두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었다. 나 역시 어떻게 될지 내년의 일도 가늠이 안 되는데 3, 40년 뒤의 일은 더더욱 확신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나는 그때 최명안의 녹취를 푸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그때 일찍 죽을 것 같다고 말하던 내 친구는 과거 자신의 예언대로 살고 있을지 나는 우리가 함께 녹취를 뿌는 것 같은 그런 것을 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웃으며 녹취를 푸는 일을 나눠 맡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일단 되도록 그때까지 사는 것으로 마음을 먹어보지 않을래? 라고 연락을 해야 할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우리가 만났을 때 나는 마주한 사람의 얼굴에서 70살이 넘은 모습을 그릴 수 있을까? 혹은 100살이 넘은 최명하는 편한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녹음기를 켠 채 20살의 자신을 회고하고 그때 나는 최명한의 20살이 그려지지 않고 나의 20살도 희미하게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빗나갈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정해진 미래라고 우리는 미래에 마주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고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익히고 걸치고 입어버리면 나는 그 순간을 어느 순간 겪어버릴지 모른다. 미래에 익숙해지고 미래를 손에 만져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문을 열고 나가 하던 일을 가던 길을 이어나갈 것이다. 친구가 메일과 함께 보낸 그림에는 대학 연구실처럼 보이는 방창 너머로 원숭이와 공작새가 각자 알아서 놀고 있었다. 창 너머에는 숲처럼 나무들이 우거졌고 바닥에는 풀들의 색이 선명했다. 나는 그것이 왠지 미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창 너머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머물며 내가 있는 세계를 생각할 것이다. 그때 나는 지금의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그러나 다른 직업에 다른 관계 속에서 나와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으로 책상에 앉아 일을 하다 잠시 창밖을 바라볼 것이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는 지금보다 더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인류는 더 나은 미래를 살고 있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미래였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내가 회고하게 될 과거의 순간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최명환의 말처럼 기후가 변화하고 동물들이 사라지고 지구의 끝이 가까워질 때 나는 그 창 너머를 떠올리며 내가 갖고 싶은 미래가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아름다운 과거로 여겨질 것이고 그때는 괴로울 것인지 후회스러울 것인지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간절히 되살리고 싶고 만들어가고 싶은 미래이기도 했다. 과거의 사람들이 가져오려 애쓰던 미래는 여전히 미래로 여겨지고 내가 그리는 미래도 미래에는 다시 되살리고 싶은 미래가 될 것이다. 원하는 미래를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기 위해 어떤 시간을 반복해야 할까? 나는 그것을 우선 어딘가에 써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